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부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향후 10년간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UAE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33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따르면 두바이는 앞으로 2033년까지 100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32조 디르함, 약 1경 1000조 원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알막툼은 이 계획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간 600억 디르함을 넘어설 것이며 두바이는 세계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UAE가 무슨 돈이 있어서 1경 원을 투자하냐는 것인데요. UAE가 32조 디르함, 약 1경 원가량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100개의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통해 10년 뒤에 그만큼의 경제 규모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모하메드 군주가 이날 공개한 일부 프로젝트를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조업 육성,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니콘 30개 육성, 청년 일자리 6만 5천 개 창출, 전세계 유명 대학 유치, 신기술 실증, 사업화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UAE는 또 향후 두바이의 무역 파트너 도시를 400개 추가하고 무역 규모를 현재보다 44% 키운 25조 6천 디르함, 약 8,848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 상업, 무역 중심지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두바이는 올해 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에 달하던 주류세를 전격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혼 남녀 동거를 허용했고 종종 금토일이던 휴일도 토요일,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바이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1월에서 9월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한 3,070억 디르함, 약 106조 원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세계 경제 빅3가 일제히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UAE에 대해서는 견조한 경제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동에선 지역 경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앞세워 두바이가 누리던 중동 경제 중심지 자리를 가져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 운전과 영화관 개관을 허용하는 등 사회 분위기를 아예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옴시티 완공을 위해서는 총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카타르도 외국인 이민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두바이와 달리 자원 부국인 사우디와 카타르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더 공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두바이가 주류세를 폐지한 것도 이런 도전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두바이계 자산운용사 롱딘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카림 제타는 사우디 같은 주변국이 개방 정책을 펴고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려고 나서면서 두바이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경제허브가 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SM 매니지먼트의 중동 지역 CEO인 타렉 파드랄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지만 두바이 경제사나 그간 개혁 추이를 봤을 때 회의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UAE에서 약 1경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의 이번 투자 금액인 300억 달러는 역대 투자 사례를 감안해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UAE의 국가 간 투자 중에 최대 규모는 영국으로 10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5조 원 정도였습니다. 중국에는 약 6조 원, 또 프랑스에는 약 2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첫 수주 계약 이후에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된 한국형 원전 1, 2호기는 아부다비 전력의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조차 원전 건설이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은 약속한 기일과 예산 내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UAE의 화폐에 바라카 원전이 들어가면서 그 상징성이 더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원전으로 쌓은 신뢰가 UAE의 통큰 투자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7개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중동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19세기만 해도 두바이 사람들은 야자나무를 키우고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 생계를 꾸렸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 석유가 발견되면서 두바이는 고속 성장을 시작했고 지금의 사막의 기적, 중동의 뉴욕 등으로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두바이의 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높이 828m의 세계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인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혹자는 하늘을 만지는 건물이라는 뜻의 마천루로 표현하기엔 부르즈 칼리파가 너무 높다며 자천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하늘을 찌르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부르즈 칼리파, 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이 건물을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 건설사 삼성물산입니다. 2004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사기간만 자그마치 5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삼성물산이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면서 사용했던 실험적인 공법들은 이제 전세계 건설사들이 활용하는 초고층 건축의 표준이 됐습니다. 이처럼 UAE의 대표격이 되는 부르즈 칼리파, 바라카 원전 등 건물들이 모두 한국의 손을 거치면서 UAE를 빛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 건축물들이 한국 건설사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고객 요구사항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으려는 끈기를 겸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 국립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규모는 평범하지만 외형이 예술입니다. 프랑스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사막의 장미를 모티브 삼아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장미처럼 보이게 설계했습니다. 원형 패널 316개를 꽃잎처럼 맞물리게 배치하는 비현실적인 공사였습니다. 웬만한 건설사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인류임을 증명하고 싶은 건설사들은 군침을 흘렸습니다. 글로벌 인류 건설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현대건설이 프로젝트를 따냈고 7년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완공했습니다. 첫 패널 한 장을 설치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는 일화가 이 프로젝트의 난도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또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건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쌍용건설이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이 건물은 3개의 건물이 배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건물 3개가 5도가량 기울여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공법을 한국 기업이 해낸 것입니다. 또 SK건설이 만든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도 한국 건설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 사례로 꼽힙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해저를 관통하는 5.4km의 길이 복층 터널로 SK건설이 2013년 착공해 2016년 12월에 개통했습니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서 터키와 유럽 사람들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분에서 무려 15분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이에날로부터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최장 현수교로 유명한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의 DLENC와 SK 에코플랜트가 일본 기업을 제치고 수주에 건설한 대교입니다. 유라시아 해저 터널처럼 터키와 유럽 사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3.6km 길이의 교량인데요. 터키 정부는 2023년 10월 전까지 작업을 마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공사 기간을 무려 1년 7개월이나 단축하며 2022년 3월에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공기를 단축했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걸프 국가들은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카타르는 사상 최초로 겨울에 열린 월드컵의 개최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카타르는 2010년 개최지 확정 후 지난 12년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2,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UAE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낙점받았습니다. 현지를 찾은 이 회장은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며 기대를 표했는데요. 이렇듯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은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1월 17일 한국에 다녀간 뒤 한껏 고조됐습니다. 중동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지난 2014년 배럴당 100달러 선이던 두바이유 가격이 2016년 초 20달러 선까지 급락한 것이 컸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은 중동 국가들에게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유가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경제가 출렁이고 재정도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인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증가도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 중동 주요국들이 탈석유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걸프 국가들도 앞다퉈 경제개혁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쿠웨이트는 비전 쿠웨이트 2035, 카타르는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이란 이름으로 각각 탈석유 경제계획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바이 경제비전 D33까지 중동 국가들에서 한국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유치와 촉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관계자 압둘라 압둘 아지지 알 샴시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을 향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UAE는 여러분 회사의 성공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 파트너십의 힘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오길 바란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원하는 건 정직, 그리고 투명성이다. 치열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질문이나 요구, 걱정 등 우리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길 기대한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통해 성공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성공이다.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